오늘은 프랙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음향론은 이러한 구도에서 무한히 자기복제를 하는 프랙탈 구조를 가집니다. 이러한 모양들을 아폴로니안 게스킷이라 하는데, 게스킷이란 말은 틈막이 또는 패킹의 의미를 지닌다고 합니다. 하나의 원이 발생한 후 나머지 공간을 막아버리는 최대의 원들이 연속적으로 발생해서 틈을 막게 되는 구조인 것입니다. 이것도 프랙탈적인 특성을 지닙니다. 남자들은 첫사랑이 가장 마음에 크게 남고 그 다음부터 남은 공간들을 채워간다고들 하는데, 이 모델을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폴로니안 게스킷은 현실에서도 문방구에서 포장지를 팔려고 꽂아놓은 곳에서 한 번쯤은 보았을 모델일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삼수 분화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세 개의 같은 크기의 원으로 채우는 과정을 반복하게 되면 결국 삼수 분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시어핀스키 삼각형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시어핀스키 삼각형을 거꾸로 뒤집어서 두 개를 겹쳐 놓으면 다윗의 별이 나옵니다. 곳곳에서 육각형 구조를 발견할 수 있고, 이것들 또한 프랙탈 구조를 이룸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왕 하는 김에 다윗의 별 두 개를 합치면 12수 분화가 나옵니다. 이것은 다윗의 별이었고, 이것은 12수 분화 모델이 다이내믹하게 변동하는 것을 보여주는 애니메이션입니다. 12수 분화는 다윗의 별 두 개를 이렇게 합친 것으로서 12지지의 생성 원리로 생각됩니다. 여기 초당본 신구도에서 나온 그림을 보면 무슨 부적에 쓰이는 것처럼 12지지가 천간중 신금을 타고 있는 것으로 그려놓았는데, 여기서의 신금은 깨지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는 우주의 본성이나 불성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귀신 신자와 같은 뜻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지지가 신 위에 있다는 것은 프랙탈 복잡계로부터 도출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시어핀스키 카펫이라는 프랙탈도 존재합니다. 이것은 사각형이기 때문에 사수 분화라고 볼 수 있고, 중심을 빼고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중심을 포함시키면 구수의 분화를 보여줍니다. 시어핀스키 삼각형 4개로 중심에 빈 공간을 만들어내고 그 안에 시어핀스키 카펫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시어핀스키 카펫이 아니더라도 시어핀스키 삼각형 4개를 이렇게 합치면 여기서도 사방, 팔방에 해당하는 모양이 도출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이것은 프랙탈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확대했을 때 동일한 모양이 반복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수를 분화시키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프랙탈 구조를 유지하면서 분화시키는 것이 더 효용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삼수 분화인 코흐 커브와 동일한 방식으로 오수 분화의 프랙탈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다양한 모양을 만들어낼 수 있으며, 오각형과 오각별은 사실상 각이 돌출되었는지 들어갔는지의 차이만 가지는 동일한 도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십수의 분화는 오각형 프랙탈 두 개를 합침으로써 가능합니다. 초당본 신구도에 지지의 금인 신을 10개의 천간이 타고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아까 나온 12지지 그림에 대칭되는 그림인 것입니다. 중심에 붓다를 상징하는 만자가 있는데 이 역시 프랙탈 복잡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시어핀스키 삼각형 4개로 12지지를 만들 수 있었는데, 이것은 오각형과 칠각형을 합쳐서 만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차이점은 하나는 프랙탈이고 다른 하나는 프랙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부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했고, 이 자는 넘칠 연자인데 확장의 의미로 생각하면 하나를 묘하게 확장하면 이것으로 모든 것을 오고 가게 할 수 있으며 쓰임은 변하지만 근본은 움직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는
프랙탈로부터 나오는 스케일 프리한 특성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확대하거나 축소해도 모양이 유지되기 때문에 근본은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12를 5 플러스 7로 만들 수도 있지만 3 곱하기 4로 리커시브하게 만들어낼 때는 스케일 프리한 프랙탈 복잡계의 특성을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프랙탈이 가진 장점이 있는 반면에 프랙탈이 아닌 것의 장점이나 용도가 존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7과 5는 1에서 10까지의 수 중에서 자신 외에 다른 수로 나눠지지 않는 소수입니다. 해시 펑션이란 오브젝트를 인테저, 정수로 바꾸는 것으로서 저장돼 주소를 할당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예제에서 이러한 숫자들이 있을 때 7개의 저장 장소와 해당 주소가 있다면 먼저 7이라는 숫자로 나눈 다음에 나머지에 해당하는 주소에 저장하게 됩니다. 그 다음 것들도 동일하게 처리를 하다가 만약 저장 장소가 겹치게 되는 경우에는 5로 다시 나누어서 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이 두 개의 숫자로 해싱하는 것을 더블 해싱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7과 5를 쓴 이유는 둘 다 소수이기 때문입니다. 이 예제에서 알 수 있는 것은 7과 5가 주소를 할당하는 과정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7원, 5원 같은 한시의 운율이 괜히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이러한 원리와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뇌에서 서로 다른 리듬이 제너레이션 되는 것도 기하학적인 구도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도형이 사용되는가에 따라서 리듬의 주파수뿐 아니라 모양도 달라지게 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오행의 특징이 발현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원의 크기에 따라서 서로 다른 주파수의 리듬이 발생되며 이 애니메이션에서는 서로 가장 크기가 최대가 되는 지점에서 양쪽에서 만날 때 마치 스파크가 튀는 듯한 느낌을 주는데 이러한 현상은 뇌에서 어떤 상승작용을 일으키는 용도로 활용될 수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양한 프랙탈 원을 볼 수 있는데 대칭적인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 각각이 마음이나 감정의 분화 모델에 해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동일한 개념으로 융은 매일 아침 자신의 내면의 상황에 해당하는 만다라를 그렸다고 합니다. 이것은 융이 그린 건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어쨌든 일종의 만다라인데 아폴로니안 게스킷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다룬 내용에서 프랙탈은 동양의 상수학과 매우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뒤집어서 얘기하면 지금까지는 동양의 상수학을 과학과 기술의 영역에서 제대로 다룰 수 있는 도구가 없었지만 프랙탈을 기반으로 다시 정립해 나간다면 보다 객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